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찾아보고 있었어요, 항상. 근데 국뽕은 맵뽕이 왜 우리를 공격하는지 몰라요. 오늘의 컨텐츠 국뽕 맵뽕입니다. 정의부터 내려야겠죠. 국뽕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국뽕은 뭡니까? 국뽕이란 무엇인가? 국뽕은 훌륭한 것이다. 훌륭한 것이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반박 의견? 일단 국뽕이란 무엇인가? 훌륭한 것인 맞는데, 일단 훌륭한 것은 여기서는 일단 빼고요. 국뽕은 MLB를 기존부터 응원해온 일부 팬들이 국내에 있는 비하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국뽕이란 MLB를 기존부터 응원해온 일부 팬들이, 일부입니다. 일부예요. 일부. 그러면 맵뽕은 무엇이냐? 한국인 선수를 응원하는 일부 팬들이 MLB를 기존부터 응원해온 일부 팬들을 비하하는 단어. 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메이저리그를 기존부터 응원해온 일부 팬들은 국뽕이라고 욕을 하는가? 특정 집단을 이렇게 비하하는 단어인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거를 서로 이제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가 찾아보고 있었어요, 항상. 근데 봉합하는 건 힘들 것 같고, 대신 그런 게 있잖아요. 국뽕은 맵뽕이 왜 우리를 공격하는지 몰라요. 맵뽕들은 국뽕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이유랑 그런 건 다 아는데 그냥 지쳐서 포기를 해버리죠. 그래서 커뮤니티를 떠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여기 뭐냐, 한국인 선수를 응원하는 일부 팬들이랑 MLB를 기존부터 응원하는 일부 팬들은 좀 스케일이 다르죠. 여기 일부는 일부가 아니잖아요. 꽤 많은 인구지 않습니까? 인구가 굉장히 많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못 버티고 떠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계속 생각이 드는 게, 왜 맵뽕들이 자기네들을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너네는 애국심도 없냐, 이걸로 공격을 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황당한 거죠. 아니, 스포츠를 보는데 무슨 애국심? 이 메커니즘 오늘 설명을 좀 하려고요. 2015년 겨울, 현수킴이 볼티모어 오리올스에 입성합니다. 16시즌에는 280만 불, 17시즌에는 420만 불을 받고, 그래서 총에 700만 불에 입성을 하죠. 그때 현수킴 선생님은 이제 좀 명언 하나 남기십니다. 야주를 보더니 작긴 작다라고 했습니다. 우측 담장이 짧다고 얘기를 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현수킴은 잠실구장을 평생 동안 썼던 선수였고, 한글로 검색해도 나오는 애국 사이트 팬그래프 애용합시다. 왜냐하면 오기 전에 2015년에 잠실구장을 홈으로 쓰면서 홈런을 28개나 쳤거든요. 3, 4, 5라는 아주 아름다운 스탯을 찍었습니다. 뭐 작다고 생각한 게 당연했을 거예요. 벅슈얼터 감독은 왜 안 나왔냐? 그때부터 인종차별의 바람이 불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이쪽에는 벅슈얼터가 없는가? 일부러 이런 사진만 찍었죠, 시즌 동안.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야, 근데 사진 진짜 못되게 나왔다, 진짜. 이 선수가 왔어요. 팬들의 기대는 커집니다. 왜 커질까요? 큰 돈을 쓰는 팀이 아니었어요. 기존부터 팀에서 뛰고 있던 선수들에 대해서는 대접을 어느 정도 해주는 편이었죠. 현수킴은 기대치가 있었어요. 왜냐? 2015 시즌에 누가 있었습니까? 강정호가 있었거든요. 강정호가 하는 걸 보고, 와, 한국에서 또 다른 괴물이 온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가격도 만만치 않아요. 2년 동안 700만 불. 근데 생각을 잘못합니다. 현수킴은 생각을 잘못했어요. 스프링 트레이닝에 대한 개념 이해를 잘못한 거예요. 왜냐? 우리 다 알잖아요. 스기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봄에만 잘하는 애들. 메이저리그 레귤러들은 스프링 트레이닝을 조져도, 주전들은 스캠을 조져도 봐준다. 왜? 정규 때 잘하니까. 이런 인식이 있는 거죠. 어차피 쟤는 뭐 슬로우 스타터니까 한 4월 5월 정도 되면은 성적 당연히 올라오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김현수는 이걸 보여줬어야 돼요. 처음 메이저리그에 오는 거였으니까. 근데 본인은 이걸 생각을 해버린 거죠. 체중 관리를 안 해요. 스캠을 찾은 볼티 팬들은 물음표를 날려요. 왜? 수비를 못한대. 체중이 좀 살이 쪄가지고 동양에서 온 선수답지 않게 뭔가 체중 관리가 안 돼 있었던 거죠. 볼티모어 팬들은 놀라는 거예요. 왜? 일단 수비를 못해. 안타를 못 치죠. 23타석 연속으로. 그러면 팬들이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돌아버리지 않겠냐는 거죠.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김현수 라이벌이 있었어요. 스프링 트레이닝 현수키 라이벌은 조이 리카드가 아니라 제비어 에이벌이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어떤 선수냐? 오리올스의 유망주였는데요. 스프링 트레이닝 성적을 한번 볼게요. 2016년에 볼티모어 오리올스에 현수킴이 왔잖아요. 제비어 에이벌이라는 애는 볼티모어가 2라운드에서 뽑았던 선수예요. 2008년에 1라운드가 브라이언 매터스였습니다. 2라운드에 뽑았는데 애가 영 못하는 거예요. 팀도 여러 군데 돌아다녔습니다. 시애틀도 갔고 D2도 갔고 했다가 다시 볼티에 돌아왔는데 스프링 트레이닝 때 OPS를 1.26289를 찍어버린 거예요. 장타도 엄청 날려대고 이랬던 거야. 팬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너무 소중한 거죠. 와, 진짜 옛날에 그렇게 기다릴 땐 못했는데 애가 너무 진짜 잘하니까. 근데 에이버리가 개막전에 안 나온대요. 왜? 현수킴이 마이너 거부권이 있고 리카드가 룰5 드래프트였던 거예요. 마이너 못 내리잖아요. 옛날부터 진짜 애정했던 선수가 이제 진짜 터지는 거 아닌가라는 선수가 현수킴이랑 리카드 때문에 못 나온대요. 엄청나게 꼬여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리올스 현지 팬들이 완전 분노가 극에 달해 있었어요. 왜? 얘는 안타를 23타석 연속으로 못 치고 있었거든. 어느 정도로 이야기가 나왔냐면 오리올스 개막전 연패 기록이 88년에 21연패거든요. 이때 18연패 때 그때 레이건 대통령이 감독에게 전화도 해요. 이 정도까지거든요. 예, 이 정도로 심했던 시즌이에요. 근데 22연속으로 안타를 못 쳤을 때 볼티 팬들이 88년을 보는 것 같다라면서 욕을 할 정도였어요. 이게 오리올스 최대 흑역사거든요. 근데 이거를 소환할 정도의 선수였던 거야, 얘가. 이거 진짜 얘기하면 끝도 없는데요. 그냥 오늘은 진짜 현수킴 이야기를 할게요.